파업 한 번이면 나라가 흔들린다던 킹산지. 근데 정작 그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 곧 큰일 납니다. 네, 밖에서는 철옹성이라 불리던 그 회사가 안에서는 이미 노키아 모드 들어갔다고요. 지금 자동차 산업? 엔진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 안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2024년 여름 한국의 한 대기업 사내 게시판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격차가 몇 년이냐는 질문에 어떤 직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5년이면 따라잡습니다. 그런데 좋아요를 수천 개 받은 댓글은 따로 있었죠. 아니요. 50년 걸려도 못 따라갑니다. 이 회사 어디냐고요? 한때 파업 한 번이면 나라 경제가 흔들렸다던 바로 그곳. 억대 연봉의 복지는 기본 대물림까지 되는 일자리. 외국인들이 코리안 드림의 성지라고 부르던 자동차 회사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 밖에선 여전히 잘 나간다는데 정작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미래 없어요. 실화입니다. 농담이 아니었죠. 2022년 한 임원은 공식 석상에서 선언했습니다. 테슬라와 기술 격차 1년.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직원들 사이에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라를 흔들 만큼 강했던 회사가 왜 직원들 스스로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걸까? 이 회사는 2024년 기준 글로벌 판매 순위 3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차를 많이 파는 곳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이미 지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진의 진원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사실 2000년대만 해도 자동차 만드는 건 단순했습니다. 좋은 쇠구하고 엔진 잘 만들고 장인 정신 발휘하면 끝. 현대차는 이 게임에서 꽤 잘했죠. 20년 만에 세계 5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201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의 정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는 기계 덩어리, 미래의 자동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 경쟁력의 축이 완전히 이동한 거죠. 과거 게임의 룰, 쇠 엔진 장인 정신은 승리. 지금 게임의 룰, 데이터 AI 반도체는 승리.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장작을 패고 있는데 옆집은 이미 원자로를 돌리고 있는 상황. 현대차는 이 변화를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2017년쯤 누군가 물었죠. 전기차 시대 준비됐습니까? 현대차의 대답은 자신감 넘쳤다. 아직 멀었지. 우리는 엔진 기술이 있으니까. 그 시각 테슬라는 이미 다른 걸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70만 대 차량에서 하루 881만 킬로미터의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었죠. AI한테 먹이를 주는 중이었던 겁니다. 현대차가 엔진을 닫고 있을 때 세상은 이미 운전자를 삭제하는 중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당신네 회사 아직도 차 파는 회사예요? 왜냐고요? 이제 자동차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파는 게 아니라 iOS를 파는 것처럼요. 그런데 현대차는 여전히 쇠를 어떻게 더 잘 깎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게임판이 바뀐 줄도 모르고, 아니 알았는데도 못 바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직원들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2022년 9월 현대차 장홍준 자율주행사업부장이 발표했습니다. 테슬라와의 기술 격차 1년으로 좁혔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언론도 떠들썩했고요. 같은 회사 직원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누군가 물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격차 진짜 몇 년인 것 같아? 첫 번째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5년이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우리 기술력 믿습니다. 그 다음 답변. 솔직히 말하면 50년 걸려도 힘들 것 같은데요. 좋아요 수천 개. 이게 뭐죠? 같은 회사 같은 주제인데 임원 말과 직원 생각이 정반대였던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댓글창이었어요. 1년? 웃기네 킥킥킥 데이터 양부터가 게임이 안 되는데. 테슬라는 전 세계에서 매일 수백만 킬로 데이터 쌌는데 우리는 오늘도 테스트 주행 중입니다. 격차가 1년이 아니라 1세기 아닐까요? 이쯤 되면 문제가 보입니다. 기술 격차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희망 격차가 문제였던 거죠.
회사는 곧 따라잡는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게임 끝났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당신이 마라톤 선수인데요. 앞서가는 선수를 보니까 제트팩을 달고 날아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1년만 더 뛰면 따라잡는다는 코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죠. 그게 지금 현대차 직원들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회사 혹시 폴더폰 시대에 노키아 된 거 아니에요? 노키아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 40%. 휴대폰은 노키아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오자 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게임의 룰이 바뀌었는데 노키아는 여전히 튼튼한 폰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동차 업계도 똑같은 상황. 게임은 이미 바퀴 달린 컴퓨터 만들기로 바뀌었는데 현대차는 여전히 튼튼한 차 만들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5년 뒤에 있을 때 경쟁자들은 이미 50년 앞서 있을 거라는 걸. 자, 이제 진짜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뭘까요? 센서, 카메라, AI? 다 맞는데 하나 빠졌습니다. 데이터. 자율주행은 많이 달릴수록 똑똑해지는 게임입니다. AI한테 이럴 땐 이렇게 해를 수백만 번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무시무시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테슬라는 2020년 기준으로 이미 어땠는지 아세요? 전 세계 70만 대 차량이 매일 도로를 달리며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만 881만 킬로미터. 총 누적 거리 48억 킬로미터. 이게 얼마나 미친 숫자냐면요.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을 6,000번 한 거리입니다. 그럼 현대차는? 오늘은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테스트 주행 중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육상 경기에 나왔는데 옆 선수는 제트팩 달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 더 웃긴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구빨로 밀어붙이죠. 전기차 등록 대수가 2025년 기준 950만 대. 전 세계 전기차의 63%가 중국에 있어요. BYD 같은 회사는요. 아침에 출근하는 베이징 시민들이 타는 차만으로도 하루에 수억 건의 데이터가 쌓입니다. 이게 바로 눈덩이 게임이에요. 처음엔 작은 눈덩이로 시작하지만 굴리면 굴릴수록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일단 격차가 벌어지면 절대 못 따라잡습니다. 왜냐면 상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현대차가 오늘 100킬로 데이터 모을 때 테슬라는 오늘 881만 킬로 모으고 있어요. 1년 뒤에는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집니다. 수학적으로 따라잡는 게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50년 걸려도 못 따라간다고 한 거였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정확한 계산이었던 거죠. 자율주행 기술 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매년 발표하는데요. 2024년 순위가 재밌어요. 1위 구글 웨이모, 11위 한국 스타트업 A2G, 15위 현대차 계열 모셔널, 20위 테슬라어. 테슬라가 20위라고? 맞습니다. 테슬라는 기술력 순위로는 중하위권이에요. 그런데 왜 테슬라가 무서운가? 데이터 양이 압도적이거든요. 기술은 20위여도 데이터는 1위. 그리고 AI 시대에는 데이터가 곧 기술입니다. 현대차는 마라톤을 뛰고 있고 경쟁자들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독일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터졌습니다. 폭스바겐이 공장을 닫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최소 세 곳 폐쇄 검토 중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폭스바겐은 1937년 창립 이래 87년 동안 단 한 번도 독일 본토 공장을 닫은 적이 없었어요. 히틀러 시대도 버텼고 2차 세계대전도 버텼고 오일 쇼크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전기차 시대가 오자 항복선언. 올리버 블룸의 CEO는 이렇게 말했죠.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폭스바겐은 그냥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독일의 자존심, 유럽 제조업의 상징, 메이드 인 저머니의 살아있는 증거. 그런데 그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전통이 100년이면 뭐합니까? 게임판이 바뀌면 전통은 박물관에 전시되는 겁니다. 폭스바겐의 자랑이 뭐였죠?
우리는 엔진 기술이 최고야. 독일 장인 정신으로 만든 차는 달라. 맞아요. 전부 사실이었어요. 지금은 누가 엔진 기술 신경 씁니까? 전기차엔 엔진이 없거든요. 폭스바겐이 100년 쌓은 기술. 하룻밤 사이에 쓸모 없어진 겁니다. 폭스바겐이 멍청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너무 똑똑해서 망했어요. 폭스바겐은 계속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전기차 공장 짓는데 얼마, 배터리 개발에 얼마, ROI는 언제. 계산이 안 나왔죠. 그래서 투자를 미뤘습니다. 그 사이 중국 BYD는요. 계산 안 하고 그냥 질렀어요. 일단 만들고 보자. 5년 뒤 BYD는 세계 1위 전기차 회사가 됐고 폭스바겐은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걸어온 길을 보세요. 1단계 우리는 전통이 있어. 곧 따라잡을 거야. 2단계요. 생각보다 격차가 크네. 3단계 이거 진짜 힘든데. 4단계 좋은 시절 끝났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직원들이 50년 걸려도 못 따라간다고 말하는 시점. 아마 2단계와 3단계 사이쯤. 무서운 건 이 곡선의 속도입니다. 폭스바겐은 1단계에서 4단계까지 5년 걸렸어요. 생각보다 빠르죠.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몇 년 만에 가본 상하이 모터쇼가 충격이었어요. 중국 브랜드가 점령한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해야 할지 난감하더라고요. 난감하다. 방법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난감함은 폭스바겐에서 시작해서 곧 현대차에도 찾아올 겁니다. 잠깐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잘 나가잖아요. 세계 3위잖아요. 맞습니다. 박수 쳐드립시다. 2024년 기준 현대차 그룹은 723만 대를 팔아 글로벌 판매 3위. 토요타, 폭스바겐 다음이죠.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내용물이 문제였어요.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앞에서 봤죠? 데이터 게임에서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두 번째 배터리. 전기차 핵심인데 중국 의존도가 심각해요.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 못 만드는데 중국이 싫어요 하면 끝. 세 번째 소프트웨어. 차가 바퀴 달린 스마트폰 되는 시대인데 소프트웨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번째 중국 시장. 이게 제일 뼈아파요. 2016년 현대차 그룹의 중국 점유율 7.5%. 179만 대를 팔았어요. 2024년은요? 점유율 1%. 20만 대. 10년 만에 90% 증발. 중국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30%예요. 거기서 쫓겨났다는 건 경기장의 3분의 1을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세계 3위라고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 잘 팔리니까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결정타가 남았습니다. 2025년 3월 현대차 그룹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에 2028년까지 210억 달러 약 31조 원 투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발표했죠. 그럼 한국엔 얼마 투자하냐고요? 2025년 한 해 24조 원. 미국엔 4년간 31조. 한국엔 1년에 24조? 계산기 두드려 볼까요? 미국 연평균 약 7.7조. 한국 연간 24조. 한국이 더 많네요. 아닙니다. 한국 24조는 유지보수 포함이에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공장 돌리는 비용도 들어 있어요. 미국 31조는요? 완전히 새로운 공장입니다.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루이지애나주의 제철소까지. 왜 미국이냐고요? 트럼프가 말해줬습니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 0%. 그리고 여기에 숨은 진짜 이유. 미국 공장의 특징. 파업 0%. 노조 없음. 보조금 만땅. 로봇 무제한. 한국 공장의 특징. 파업 연례 행사. 강성 노조. 보조금? 뭔데 그게? 로봇 도입? 일자리 뺐냐고 난리. 이제 이해가 되시죠? 회사는 더 이상 한국을 생산 기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본사 주소지 정도예요. 출근하기 좋은 위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판매량 3위가 무서운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텅텅 비어가고 있거든요. 건물은 서 있는데 주민들은 하나 둘씩 이사 가는 중. 이게 바로 착시 호황입니다. 숫자는 좋아 보이는데 미래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가장 큰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민감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조. 노동조합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었죠? 노동자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20세기 초반 공장주들이 노동자를 착취할 때 우리도 인간이다 를 외쳤던 사람들.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현대차 노조의 파워를 볼까요? 파업 한번 하면 회사 생산라인 완전 정지. 억대 연봉의 복지는 기본. 심지어 자녀 채용까지 세습 논란. 이 사람들이 지키는 건 누굽니까? 노동자? 아니면 기득권? 여기서 재밌는 역설이 시작됩니다. 파업하면 회사가 멈추죠. 노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멈추다 보니까 회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한국 공장을 안 쓰면 되잖아? 어이없죠? 노조는 일자리를 지키려고 파업하는데 그 파업 때문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정규직을 지키려다 정규직이 설 땅 자체가 무너지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자충수예요. 더 웃긴 건 회사가 찾은 해결책입니다. 사람 쓰기 힘들다고? 그럼 사람을 안 쓰면 되지. 로봇 도입해서 생산 라인 자동화. 미국 공장 보세요. 로봇 천지입니다. 사람? 최소한으로만. 파업? 없습니다. 로봇은 밥도 안 먹고 휴가도 안 가고 파업도 안 하거든요. 한국에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면 일자리 빼앗는 거냐? 고 난리 나죠. 그래서 회사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에선 안 하고 미국에서 하지 뭐. 노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미래. 노조가 만든 오늘 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옛날에 성문 지키는 병사가 있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막는 게 임무였죠. 시간이 흐르자 이 병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성을 지키잖아. 그럼 나한테 특권이 있어야지. 특권을 요구했어요.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자주. 그러다 어느 날 왕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성으로 이사 가면 되겠네. 병사는 항변했죠. 이 성은 제가 지켰는데요. 왕의 대답. 그래서 그동안은 참았지. 이젠 못 참아. 성은 비어갔고 병사는 텅 빈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이 딱 이 꼴입니다. 노조는 외칩니다. 우리가 이 회사 키웠다. 회사는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았어. 이젠 미국 간다. 그리고 정말로 가고 있어요. 31조 들고. 직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한국을 떠나는 건 경쟁자 때문이 아니에요. 기술 격차 때문도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라는 걸. 노조가 지키려던 일자리. 노조 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2035년 서울 강남 한복판. 자율주행차 한 대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운전대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냥 움직이는 거실. 안에선 할아버지가 손자랑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 차의 엠블럼엔 뭐가 붙어 있을까요? 현대? 테슬라? BYD? 아니면 이름도 못 들어본 중국 스타트업? 10년 뒤 도로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당신 회사 파업 몇 번 했어요? 세습 채용했어요? 노조 강한가요? 그냥 묻습니다. 당신 차 똑똑해요? 끝. 더 똑똑한 차가 살아남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이깁니다. 더 빨리 변한 곳이 도로를 점령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공룡이 운석 맞고 멸종한 게 불공평한가요? 그냥 적응 못해서 사라진 겁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도 똑같아요. 운석은 이미 떨어졌습니다. 이름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이에요. 누가 살아남을까요? 빠르게 적응한 놈. 데이터 많이 쌓은 놈.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놈. 그리고 여기 재밌는 통계 하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판매 순위 1위 BYD 중국,
2위 지리 중국, 5위 SAIC 중국, 6위 창안 중국, 7위 현대차기아, 8위 체리 중국 보이시죠? 중국 샌드위치. 중국 샌드위치 10위 안에 중국 기업이 5개. 그리고 그들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는 중. 현대차기아는 3.5%에서 3.2%로 떨어지는 중. 이게 2024년 현실입니다. 그럼 2035년은 어떨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시나리오 A. 현대차가 정신 차립니다. 데이터 쌓고 소프트웨어 키우고 변화를 받아들여요. 10년 뒤 도로에서 현대 엠블럼이 여전히 보입니다. 시나리오 B. 지금처럼 갑니다. 우리 전통이 우리 기술력이. 10년 뒤 현대차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노키아 옆자리쯤? 어느 쪽일까요? 아직 모릅니다. 미래는 이미 차고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시동 걸고 기어 넣고 출발했어요. 우리는요? 아직 차 안에서 회의 중입니다. 어느 길로 갈까? 토론하면서. 그 사이 경쟁자들은 이미 고속도로 달리고 있고요. 10년 뒤 여러분이 타고 있을 자율주행차. 그 엠블럼에 뭐가 붙어 있을지 지금 우리가 정합니다. 선택은 이미 시작됐어요. 오늘도 궁금한 아카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